네, 계속해서 23조 사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는 이제 공공필요가 무엇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. 오늘은 이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, 사용 또는 제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. 23조에서. 그래서 여기서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용은 말 그대로 어떤 법률적 힘에 의해서 강제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사용은 강제로 사용하는 것이고요. 또 여기서 제한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은 이 재산권의 수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수용,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수용의 유형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하는 공용 수용이 있고요.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요. 또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택법이라든가 도시정비법의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. 이것도 결국은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매도 청구 그리고 입법 수용 이거는 이제 법률에 그 수용 권한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건 바로 공용 수용입니다. 이것이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의 수용은 나중에 사업 인정을 받은 다음에 저번 주에 얘기한 공공필요가 결국 그 공공필요를 사업 인정으로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지구는 그 사업 인정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데 이 사업 인정을 받은 토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절차를 보게 될 건데 바로 이 공용 수용은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수용인 거예요. 즉 국토부 장관도 행정부고요. 또 토지수용위원회도 시도토지수용위원회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다 시도에 있거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 산하에 있어요. 딱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청이죠. 그래서 행정부에서의 수용이거든요. 이 공용 수용은. 그래서 이제 이 공용 수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거니까 이제 더 설명 안 드리고요. 다만 이제 매도 청구. 이 매도 청구는 이런 겁니다. 공공성이 뭐 굉장히 강하다라기보다는 공공성은 좀 약하지만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재건축 사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든 수용을 강제적으로 박탈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도 청구예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 인정을 받고 재결을 하는 것은 공용 수용인데 이 매도 청구는 법률에서 이것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줘야 됩니다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택법, 즉 주택을 짓는 법 있죠. 우리가 주택조합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? 그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면 공익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.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역에 토지를 취득을 100%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일정 구역에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다 취득을 해야 되는데 100%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이것은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주택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또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. 95%의 그러한 그 소유권, 처분권 이런 것을 취득하고 나서
그리고 95%를 취득하는 거예요. 전체 100평이라는 땅이 있으면 95평의 땅을 취득한 사람이 나머지 5%에 대해서는, 이 나머지 5%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너무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? 기존에 그 알박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 왔던 거예요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, 그래, 95% 이상 취득을 했다면 나머지 5%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를, 즉 강제로 넘겨달라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매도 청구 유형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이요. 재건축 사업은 이제 아파트 대부분이,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파트가 있는 사업을,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주는 것이 이제 재건축 사업인데, 이 재건축 사업에서 반대하는 사람들, 이 다 100% 찬성하지 않겠지 않습니까? 재건축을 하다 보면,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반대를 하게 되는데, 그 반대하는 분들,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에다가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매도 청구를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, 관리처분계획 고시일, 즉 관리처분인가 고시일, 관리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분양처분을 얘기합니다. 종전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누구는 몇 호로 가고, 이런 뭐 20평짜리는 뭐 30평짜리로 가고 하는 그 분양 처분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거든요. 그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 90일에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법에.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 90일 동안 협의를 하고, 그러면 그 협의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를 해서 판사가 그 내용들이 적법한지를 보고, 판사가 강제적으로 재산권 판결에 의해서 박탈하는 그러한 제도가 매도 청구 제도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. 법률에서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, 기존에 그 하천법, 지금은 이제 옛날 하천법, 구하천법에서는 국유의 하천은, 국가 하천을 얘기하거든요. 하천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처분 없이 법률에서 국가 하천에 편입이 되면 그것은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지금은 폐지는 됐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, 물론 이제 보상은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. 그러한 내용이 입법 수용이에요. 지금도 이러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촉진법, 도시개발법 이런 데에서는 나중에 그 사업 시행자가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이 도시 기반 시설은 지자체나 국가로 양효하게 됩니다. 그거는 나중에 무상기속 규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, 그런 무상양효 규정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은 바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입법 수용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 공용 수용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행정부에서 수용을 하는 행정 수용이 있고요.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에서 판결에 의해서 하게 되는 매도 청구, 즉 이거는 뭐 사법부에서의 수용이고요.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하게 되는 거, 이거는 바로 입법 수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수용의 유형에는 이렇게 공용 수용, 매도 청구, 그리고 입법 수용,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, 이것은 행정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행정 수용, 즉 공용 수용을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용에는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그 타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.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아니고요. 일정 부분
또는 일정 기간 사용을 하는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. 뭐 대표적으로 지하철 같은 경우 있죠. 지하철 같은 경우는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, 예를 들어 땅속 20m, 40m에 그 지하철을 하게 되는 그 지하철도를 놓게 되지 않습니까? 그건 사용이죠. 또 아니면 지상권, 즉 그 한전주 같이 그러한 선화지 같은 거 있죠. 그래서 일정한 높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사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토지 소유권 자체는 내비두고 토지의 상하에 일정 부분 또는 일정한 기간, 뭐 전시 같은 데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사용이에요. 그래서 이 사용도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또는 구분 지상권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, 이 제한이 있는데요. 이 제한은 여기 사망에서 얘기하는 제한은 좀 제한의 정도가 좀 강한 걸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제한의 정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전혀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 보상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는 경우 같이 이렇게 장기간 행위 제한을 묶어 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그 제한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든가 일반적으로 종전의 목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이 제한이라고 합니다. 이 제한은 보통 토지보상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우리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법률에서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그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보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국토계획법에서 장기간 보상을 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10년 이상 사업을 안 한다든가 또 2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고 보상도 안 하고 뭐 공사도 아예 안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한에 대한 보상의 유형으로는 실효제도가 있을 테고요. 장기간 안 했다 그러면 실효제도를 그 제한을 효력을 상실시키는 그런 실효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아니면 그 사업시행자가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이 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짬짬이 계속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그 내용 제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재산권의 공용 침해라고 하면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들은 바로 공용 수용, 그리고 공용 사용, 공용 제한, 그래서 수용, 사용, 제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대부분 이 공용 수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공용 사용도 약간의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. 그렇지만 공용 제한은 토지보상법에 없어요. 이거는 각 개별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떠한 권리 보전 조치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각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그렇지만 이 제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보상법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이 공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